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1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주식회사 헤르스 후원과 안전보건공단의 협찬으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후원해 주신 헤르스 김형석 대표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서울대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화학공학과에서 대학원 화학공학과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한 25년간을 산업 현장에서 일했는데 동부 하이텍입니다. 동부 DB 하이텍이라고 이렇게 써 있던데요. 거기 시설안전환경부장을 역임했고 반도체 설계팀을 비롯해서 공정개발팀에서 주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 연구실 등에서 화학사고 예방기술, 업무 혁신 등의 실무 경험을 좀 많이 했고 그 후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도 익히고 연마하였고 2019년 3월 달부터는 주식회사 헤르스를 설립해서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관리 첨단화에 열정을 쏟고 있는 안전보건 첨단 기술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신한대학교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이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주실 재단법인 아셈 중소기업혁신센터 조중래 사무총장님,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님, 사회정책연구원의 윤조덕 원장님, 농업법인 길 권하영 노무사님, 그리고 큐레이터로 포럼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법무법인 사람 김병진 연구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두 지금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ESG 경영 및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시며 대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포럼에 흔쾌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 중대재해 예방 새로운 솔루션을 찾자, ESG 경영과 안전보건 혁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보, 또 환경 문제, 코로나19, 삶의 질적인 향상 욕구와 같은 민심의 변화, 이들 요인으로 인한 규제 강화 등으로서 기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이 발달은 우리 인간을 기계의 통제하에 놓여 있을 수 있게 하고, 지구 환경 문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의 생태계 파괴를 위협하고 있고, 코로나19는 인간의 본성과 다른 비대면, 비접촉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심은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안전보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의 강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기업 환경의 비욱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비욱화는 V는 볼라티빌리티, 즉 변동성, 그리고 U는 불확실성, C는 복잡성, 그 다음에
A는 모호성을 얘기하는데 이 비육화가 점점 더 좀 강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기업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이러한 비육화 환경을 극복하여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재무적 경영 활동을 고려한 ESG 경영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ESG 경영 핵심 관리 요소인 사회적 책임에서 안전 보건의 비중은 너무나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ESG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G 평가 요소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를 가미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ESG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기업에서 ESG 경영을 추진할 때는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기업 현장에 적합한 ESG 경영 모델과 안전보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서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ESG 경영 모델이 모색되고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좋은 대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님 겸 포럼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사무국에 계시는 송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상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포럼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 발간에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김태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는 김병진 큐레이터님, 발제자님 및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포럼에 후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석 후원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헤르스 대표 김영석입니다. 이번 제1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포럼 후원을 허락해 주신 이영순 대표님과 송영준 대표님, 그리고 포럼 운영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헤르스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라는 기업의 창업 이념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헤르스는 자연어와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빅데이터를 인공신경망 기술과 융합하여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헤르스 AI 어시스턴스는 작업자의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또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세프티 플래닝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올해 말 출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ESP 솔루션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지만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인사사고는 기업의 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될 ESG 경영과 안전보건의 혁신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서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해 포럼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는 이영순 대표님과 송영준 대표님, 그리고 포럼의 운영위원님들께 주식회사 헤르스가 이번 포럼에 기여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세상을 보다라는 뉴턴경의 말도 있듯이 포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보건의 거인들이십니다. 오늘도 거인들 어깨 위에서 안전보건의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큐레이터를 맡은 김병진입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오늘날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중심의 ESG가 여러 기업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목전에 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새로운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SG 전문가이신 이현 교수님을 모시고 ESG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ESG 중에서 안전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글로벌 통상경영학과의 이현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ESG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CSR 혹은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담당하다가 몇 년 전에 대학으로 옮겨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또 작년, 재작년에 화두가 됐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진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ESG 경영의 개념과 국내의 현황, 그리고 이런 ESG 경영의 열풍의 추진 배경, 그리고 ESG와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관계, 그리고 ESG 경영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SG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입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약자죠.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혹은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이거를 ESG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ESG 그러면 이 플레임부터 보면은 헷갈려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뒤에 뭐가 생략된 겁니다. 그 생략된 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팩터, 인포메이션, 프로그램, 또 크라이테리아, 이슈, 필러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사회의 이거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거버넌스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environment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제 애초에는 이렇게 environmental information 혹은 social information, governance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말입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ESG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요 뒤에 이 명사가 생략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인 매니지먼트, ESG 경영도 ESG 뒤에 매니지먼트를 넣어가지고 ESG 경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ESG 이슈 혹은 ESG 팩터 그러면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환경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이슈, 그러니까 오염 예방과 관련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쓰는 자원, 뭐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원재료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자원 절감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간단하게 분류하면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줄이는 거, 이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후변화 완화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보호라든지 자연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 예방 혹은 자원 절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이슈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다루는 이슈는 오염 예방과 자원 이용이다.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사회와 관련해서는요. 인권,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복리후생, 임직원들의 삶의 질, 교육훈련, 오늘 그 포럼의 핵심적인 주제인 건강과 안전, 우리가 보건 안전, 우리는 이제 안전보건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헬스 앤 세이프티, 보건과 안전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 노사관계, 반부패 및 청렴, 공정거래, 제품 및 서비스 책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공헌,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소셜입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제가 유심히 이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현 교수가 지배구조란 말을 안 쓰고 자꾸 처음부터 거버넌스라고 씁니다. 그 좀 의아해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버넌스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해놓고 원래 거버넌스 의미로 이해하자라고 합의를 한다면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말의 지배구조란 말은 영문 원문에서의 거버넌스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거버넌스는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 거버넌스가 왜 필요합니까?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가 왜 필요합니까? 조직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ESG 경영에서 거버넌스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직원들의 추진 의지, 인식, 그리고 ESG에 대한 추진 의지, 전략 체계, 추진 조직, 또 성과관리 체계, 공시 체계, 혹은 레포팅,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이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누가 집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ESG 평가 기관 지표가 600여 개가 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아요. ESG를 평가하겠다라는 그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별로 그 평가 지표별로 조금씩 달라요. 이 카테고리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ESG를 환경 보호, 그 다음에 S를 사회 공헌, G를 윤리 경영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그 오류들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S를 사회 공헌 혹은 사회 책임 경영,
사회적 책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정말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S는 사회 책임 경영이 아니고요. 사회 공헌이 아닙니다. S는 소셜 팩터라고 이제 보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회 책임 경영은요. 사회 책임 경영은 조직이 사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임팩트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경영 활동,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사회 책임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기업들 보시면요. 네이버나 다음에 ESG를 쳐보십시오. 하루에 수십 개씩 ESG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특히 많아요. 거의 뭐 수십 개씩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ESG 평가 잘 받았다. 이렇게 홍보하는 기업들의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ESG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ESG 컨설팅 해주겠다, 자문해주겠다.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ESG 포럼, 세미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나서가지고 ESG 포럼을 만들었어요. 국회에 ESG 포럼이 2개가 생겼습니다. 교육, 아카데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 아카데미 보면요. 언론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23개의 언론사들이 ESG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CEO 레벨의 그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투어 ESG 펀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일반 펀드하고 ESG 펀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번 삼성전자, 2번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ESG 펀드라는 상품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ESG 관련된 시상, 포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날카롭게 보면은 상장사, 포상장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잘 추진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들, 준정부 기관들,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죠. 이 공공기관들도 뭐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 ESG 경영 원년이다, 뭐 선포식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홍보성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 ESG 열풍 혹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ESG 전성시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우리 포럼 우리 멤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ESG 광풍, 열풍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ESG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가? 예. 전 세계에서요, 우리 한국 사회만큼 뜨거운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가? 뭐, 약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근성, 또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뭔가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집중을 하죠. 이렇게 열풍이 분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투자기관, 글로벌 투자기관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제 ESG를 고려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우리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CEO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제는 ESG를 좀 고려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ESG 잘하시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투자를 철회하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죠.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용평가 기관들도 ESG 평가를 반영해가지고, 기업 신용 등급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각국의 이제 국부펀드나, 펀드들이 ESG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ESG 평가 중에서 대표적인, MSCI 평가인데요. 전 세계 8,500여 개의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ESG 요소를 가지고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뭐 내년까지 운용기금의 50%를 ESG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또 이런 ESG 열풍의 주요한 원인의 두 번째는 우리 주요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 그리고 정보 공시,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의무화, 이런 트렌드에 또 기인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니까 스킵하고요. 이 비재무적 성과를 공시하는 것. 지금은 우리 상장기업들 재무적인 성과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무적인 성과 말고 비재무적인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바빠진 거죠. 2030년까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재무 성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을 보면은 이 소비자나 고객들의 어떤 그 소비 성향이 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프리미엄이 좀 붙더라도 이 윤리적인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비윤리적인 기업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예. 시간 체크하면서, 예.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ESG 요구. 이게 뭐냐면요. 공급망 ESG입니다. 우리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요, 자신들만 ESG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랑 거래를 하는 서플라이어들, 공급사들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ESG 경영에 부합하려면 나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혹은 인력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자원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들의 ESG 경영도 나의 제품과 서비스의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서플라이어들한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급망 ESG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을 안 하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도 못하고 계약도 파기되고 물량도 줄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SG가 소위 말해서 갑툭튀란 말 아십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인가? 자, 오늘 발표의 제가 핵심적인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 자료를 인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ESG 포지셔닝을, 이 ESG 맵을 그려가지고 공개하는 첫 그 시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ESG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ESG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조직의 성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직의 성과는요,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파이낸셜 퍼포먼스하고 넌 파이낸셜 퍼포먼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조직의 성과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도 아니고 비재무적인 성과도 아닌 성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재무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즉 경제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지속 가능 발전하지 못하더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그런 수십 년간의 근대 기업 역사, 한 100년, 뭐 길게는 200년, 뭐 최근 30년 이렇게 보면요. 근대 기업 역사에서 야, 재무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경영을 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비재무 성과도 중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재무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개로 또 나눈 겁니다. 그게 환경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성과를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이 세 가지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자. 이게 바로 트리플 바텀 라인 경영입니다. TBL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의 컨셉이에요. 자, 재무적인 성과, 바텀 라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바텀 라인이 뭡니까? 프라핏. 경제적 성과죠. 이 프라핏만을 중시하는 경영이 아니고 환경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성과를 동시에 중시하는 경영. 이게 바로 TBL, 트리플 바텀 라인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SR, Social Responsibility, 혹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개념들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되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SR, Social Responsibility는 조직이 혹은 기업이 사회와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임팩트, 포지티브 임팩트, 네거티브 임팩트, 임팩트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즉, 리스판드 하면서, 리스판드의 명사형이 뭐예요? 리스판시빌리티죠? 예. 리스판드의 명사형이 리스판시빌리티예요.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라는 거는 사회의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임팩트에 대해서 리스판시빌리티를 갖는 겁니다. 이게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SR에서 다루는 이 주요 이슈나 주제는 지속가능 경영에서 다루는 경제적 분야, 사회적 분야, 환경적 분야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SR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 중에 아주 유명한 바이블과 같은 그런 표준이 ISO 26000이라는 표준입니다. 2010년 11월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의 SR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 합의가 된 거예요. SR이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인권, 노동, 환경, 안전, 보건, 제품 책임, 사회공헌을 포함해서 기업이, 조직이 만들어내는 각종 영향에 대해서 리스판시빌리티를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R, 사회책임 경영을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로 나눈 지속가능 경영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루는 분야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ESG에서 말하는 S를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말하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면 거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2017년에 들어서 이 정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는 뭐냐? 소셜 밸류라는 건 뭐냐? 소셜 밸류는 소셜 똑같습니다. 조직이 소사이어티,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 사회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들의 집단이에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의 집단을 우리는 확대하면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성과를 우리는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그렇게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전체 다 걸리는 거죠. 자, 녹색 성장은 환경에 걸리겠죠. 그 다음에 윤리경영은 반부패나 공정거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ESG는 뭐냐? ESG는 이 비재무 성과, non-financial performance를 아까 환경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나눴는데 여기다가 거버넌스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게 ESG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 그림이 맞습니다. 이 그림이 맞아요. 환경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다루는 이런 팩터를 중시하는 경영이 ESG 경영인데, 이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 즉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 환경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거버넌스로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요, 여기서 한 장 더 그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그렸어요. 여러분 헷갈릴까 봐서. 거버넌스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기 경제적 성과까지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를 우리는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읽을 때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읽으면 안 읽혀, 이해가 잘 안 가요. 평가 지표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SG라는 게 사실은 ESG라는 게 여러분들 지속 가능 경영이 추구하는 성과와 다름이 없구나. 사회 책임 경영, CSR 활동의 성과와 다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ESG 경영, CSR의 성과.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의 성과를 추구하는 경영이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ESG가 갑자기 그냥 이 새로운 개념으로 부상한 게 아니고 근대기의 역사, 70년 역사에서 면면이 우리가 논의하고 또 추구하고 관리했던 그런 이슈였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ESG라는 용어를 누가 썼느냐? 16년 전에 유엔에서 그 투자 원칙이라는 걸 만들면서 ESG 이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여섯 개의 투자 원칙이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ESG 이슈를 그 투자 분석과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좀 반영을 하자. 뭐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 원칙을 만들면서 사실 처음 썼다고 보면 됩니다. ESG 이슈. 예. 그러면서 이게 한 16년이 흐르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ESG라는 말을 널리 쓰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열풍 얘기했는데요. 해외에서는 ESG란 말 별로 많이 안 씁니다. 그냥 지속 가능성, CSR, ESG 좋지. 근데 우리 지속 가능성, CSR 열심히 하고 있어. 오케이? 이런 스탠스가 강합니다. 우리처럼 갑자기 모든 걸 다 폐기하고 ESG인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중요한 글로벌 표준 이런 것들 보면 이니셔티브 보면 UNGC도 있고요. 또 좀 있으면 제가 SDG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SDG 경영이란 말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 경영이란 말 붙이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SDG 경영이 뜨고 있대요, 이제. 예. 우리 공시 가이던스인 GRI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ISO 26000 이런 것들이 우리가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게 이러한 CSR, 지속 가능 경영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ESG 경영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 여기 하필 왈리란 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맹자 양해양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맹자가 이제 양해양을 아련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익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맹자가 이런 얘기 하죠. 왕이시여, 하필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과 의, 인과 의 이런 게 이제 ESG인 거예요. 비재무 성과인 거예요. 예. 하필 왈리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양효양처럼 묻고 싶은 거예요. 하필 불왈리. 당신은 왜 어찌하여 이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재무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재무적인 성과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ESG를 다룸에 있어서 혹은 CSR을 다룸에 있어서 항상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 SR,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거는 이렇게 국제표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글로벌리 합의한 거예요. 혹자는 아직도 SR을 혹은 CSR을 사회공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그냥 외국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Social Responsibility, Socially Respond 하는 거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아직도 CSR을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SR을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낸 영향이 뭔지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매저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는 키우고 부정적인 임팩트는 줄이거나 완화하는 것. 이게 영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스판드 하는 거예요. 이게 CSR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ESG 경영하는 겁니다. ESG 경영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임팩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보건 포럼인데요. 그러면 우리 안전보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전보건은 저기 있는 노동관행의 하나의 중요한 중대한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관리를 위한 중요한 경영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양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업의 시스템이 뭐냐?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 거버넌스가 뭐냐? 이게 바로 거버넌스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버넌스예요. 뭐 우리가 ESG 위원회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예요.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가 있느냐. 첫 번째, ESG가 뭔가, CSR이 뭔가에 대한 인식이 어웨어니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조직은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직한테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조직이 350만, 우리나라 350만 기업이 다 안전보건만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머티리얼 이슈가 다른 거예요. 조직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과제가 세팅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추진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성과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투명하게 공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들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